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김숙진입니다. 청춘이었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저는 요즘 언젠가 찾아올 노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다가올 노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꾸려나갈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의 삶에 대해 이보다 잘 써놓은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크게 공감한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샘앤 파커스에서 펴내고 서울대 정신의학과 의사인 이남희 박사가 쓴 인생이라는 멋진 거짓말이라는 책입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에 들어서면서 작가는 보고 알게 되고 받아들인 것을 담담하게 써내려갔습니다. 딸, 며느리,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의 삶은 물론 의사로, 심리학자로, 작가로, 그리고 TV에도 출연하여 세상에 이름을 알리며 나름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여성입니다. 이 책에는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삶의 길목에서 우리가 구구절절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자, 그럼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노후란 없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없고 든든한 자식도 있어서 노후는 끄떡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소수의 몇몇을 빼고는 대개 100세 시대가 방받기보다는 무섭고 걱정일 것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갖고 있는 돈을 호기 있고 자유롭게 쓸 수가 없으니 소용이 없다. 모든 세속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해도 자식들이 미덥지 않다면 요양병원에 들어가 남의 손에 늙어가는 몸을 맡겨야 할 미래가 두렵다. 건강, 자식, 재산 다 없이 명예는 있다 해도 은퇴 후 모든 외적인 조건이 하나둘씩 사라져 자연의 개인으로 돌아갈 때 과연 명함도 감투도 없는 낯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아마 그런 두려움, 걱정, 불안 때문에 TV나 소셜미디어의 장수시대를 대비하는 온갖 장수식품, 약, 운동법, 식이요법, 연금이나 보험 등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광고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을 것이다. 노후를 이러이러하게 대비하라는 여러 비법 아닌 비법, 혹은 자신의 경험들을 담은 책도 넘쳐난다. 그 중에는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고 공감이 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언과 그렇지 않은 조언이 있기 때문이다. 수십억의 인생 중 똑같은 인생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노후 역시 누구에게나 잘 들어맞는 절대 불변의 원칙은 없다. 노후란 중년, 장년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 축적된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 완벽한 노후를 만들어낼 수 없다. 젊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노후의 그림 완성이 되는 것이니 아주 어린 시절부터 노년을 계획하고 그쪽 방향으로 인생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편안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노년, 죽음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배제하는 젊음 지향의 사회에서
노년에 대한 상상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간접 경험의 기회도 거의 없다. 어려서부터 노인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과거 세대는 그런 면에서 처지가 좀 낫다. 늙으면 저렇게 힘이 없어지는구나. 아플 수 있구나. 정신이 깜빡깜빡할 수 있구나. 저러면 취해지는구나 하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젊을 때 자신의 노년을 상상할 수 있어야 더 지혜롭게 정신 바짝 차리고 젊은 시간의 가치를 안다. 그러나 노인들을 가까이 대하고 노년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없는 21세기 젊은이들은 노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만 갖기 십상이다. 노인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찾지 않는다. 대신 타짜로 대상화하여 뜰딱이니 꼰대니 하는 식의 비아냥거리고 혐오와 분노를 쏟아붓기도 한다. 노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 공동체의 사회사업가, 혹은 대가족의 일원으로 노인 대상 돌봄 노동을 하는 이들은 일은 힘들지만 자신의 노후를 미리 상상하고 깊이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행운이다. 성공적으로 노년과 죽음을 보내는 사람들을 곁에서 볼 수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돈과 권력이 있어도 끔찍하게 멍청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반대로 하면 된다. 각종 매체에서는 일단 돈,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야 좋은 노후라고 조언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다. 돈으로 관계를 사고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사야 하는 경우는 특히 행복의 외피를 입은 불안과 공포의 삶이다. 예컨대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돈을 쥐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오지 않는 자식들이라면 과연 그 자녀들이 정말 사랑스러운가? 돈 자랑, 자식 자랑하지 않으면 어떤 이들에 대한 가십과 비난과 분노만 표출하는 모임에 나가서 과연 귀와 가슴이 행복해지는가? 명품사 장 속에 놓아두었는데 막상 갈 데도 없고 쓸 데도 없고 게다가 유행까지 뒤처져 입을 수도 없다면 정말 그런 명품을 산 자신에게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는가? 이곳저곳 감투를 쓰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썩 반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과연 그 자리가 명예스러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 이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돈, 명예, 자식, 건강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이 다 소용없다고 왜 토로하겠는가?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니 자연인으로 돌아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란 말인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정말로 멋진 노년을 보내고 있는 몇몇 분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자신이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 주변에 나누어 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다. 모임에 가도 감투에 연연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젊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조용히 계시다가 누군가 구체적으로 도움을 청할 때 기꺼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진정한 어르신들이다. 어떤 훌륭한 도움이나 조언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간섭이나 잘난 채
혹은 갑질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그만한 지혜를 나누어 줄 만큼 깨달음이나 정보가 없지만 소중히 모은 돈이라도 죽기 전에 나누어 주겠다는 이들도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많든 적든 자신의 돈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다. 꼭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다. 그 돈을 모을 때까지 고생했던 자신의 과거가 투영된 돈이 없어지면 자신의 가치도 없어질 것이라는 허무감, 불안감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다. 막상 돈이 없어지면 찾아올 수도 있는 무의미, 공허함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주변에 베푸는 그들 역시 굉장한 노인들이다. 돈도 지혜도 없지만 마지막까지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고 살기 위해 열심히 실천하는 것 역시 어렵다. 아프면 누군가 옆에 있으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결코 돌아올 수도 없고 누구 미리 가본 사람이 있어서 그 정보를 가르쳐 줄 수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떠나면서 어떻게 무섭지 않겠는가. 죽으면 끝이니 죽음 그 자체는 두렵지 않다고 생각해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하는 고통이 두렵지 않다면 그 또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인간은 좀 더 겸손하게 자연에서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이가 들면 무리에서 벗어나 죽음의 자리로 가서 조용히 마지막을 견디는 코끼리들. 주인들이 슬픔을 겪지 않도록 집을 떠나는 고양이들. 늙으면 무리에서 내쫓겨 홀로 죽음을 맞는 군집 생물들의 본능을 어쩌면 인간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다행히 행복한 노년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 부처님, 알라, 비시누, 천지신명 등 여러 종교의 신들이 참으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이 어려울까 봐 각종 해석과 주석서가 수천 년 동안 누적되어 왔다. 내가 마음만 연다면 노년과 죽음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스승의 가르침이 차고 넘치지만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건강식품을 하나라도 더 먹고 각종 보험을 들어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하루 죽음과 죽음 너머를 묵상하면서 내 그릇으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도 여전히 유튜브와 TV와 카톡 메시지는 노인을 위한 재무상담과 보험정보, 종부세, 상속세 같은 이야기들만 쏟아낸다. 어쩌면 현재 노인들은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는 노년 준비를 비교적 잘 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반증일 수 있겠다. 대부분의 노년에게 실존적 고민 따위는 사치일까? 그렇다면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라는 유명한 관용구가 진정 더 이상 필요 없는 돼지의 시대가 되었다는 뜻인가? 어떠셨나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는 동안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무지 애를 썼고 이름을 떠올리면 추억으로 미소라도 짓게 만드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아직 오지 않은 노년의 삶이지만 아주 깊이 공감이 갔는데요. 섬세하고도 예리하게 써내려간 글을 읽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평소보다 책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노년이 아니어도 한 번쯤 읽어본다면 나이가 드신 분들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언젠가 찾아올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알려주는 정말 유익한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책 읽어주는 여자 김수진이었습니다.